중국이 한국과 일본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 국민의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하며 추가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현지 일각에서 한국이 중국인 입국자를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산 오작동으로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고 국제선 운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운항 중단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핵 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자산 운용을 한미가 공동 기획, 실행하는 걸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 간부가 사건 관계인 여성에게 접근해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간부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온화한 날씨 속에 점차 흐려져 오후에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고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 속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습니다.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두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전격 중단을 보복 조치로 잇따라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자국 경유자에 한해 72시간에서 144시간 동안 비자 없는 체류를 허용해온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 중단 발표 하루 만에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이번 비자 중단 조치를 보복성 조치로 평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부과한 나라들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처사가 모욕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비자 제한 조치 타전 기사 헤드라인을 중국이 코로나 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에 역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지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차도록 한 조치가 범죄자 취급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 도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 어두운 방에서 단체로 격리해야 하고 또 중국인만 노란색 목줄을 채운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합리화하는 주장인데 과연 어디까지 맞는 말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면입니다. 여러 명이 한데 모여있는 어두컴컴한 방. 한국에 도착하면 이런 곳에 끌려온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유튜버 왕홍은 일주일 동안 100만 원 넘는 격리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只能坐在地板上，睡在地板上，食物还和垃圾桶放在一起，一天大约需要支付人民币900元，隔离7天大约需要6300元人民币。 그러나 해당 장소는 제주공항의 임시 대기실로
원래 글을 올린 사람은 무료로 지내고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현재 입국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의 호텔 격리 사례와 혼동해 이야기가 와전된 겁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중국 민심을 들끓게 한 또 하나의 장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 목에 노란색 표차를 걸어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중국인 입국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빨간색 목줄을 걸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풀었던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보복 조치를 내린 이유로 꼽힙니다. 中方根据相关国家采取对华歧视性措施的实际情况，作出对等反应。 코로나19 확산 이후 34개월 동안 최장 56일의 유료 격리를 강제했던 중국. 자국의 조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일괄 적용돼 중국인만을 노린 차별적 입국 제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 여행객들을 환영한 태국과 싱가포르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泰国副总理亲自到飞机廊桥出口处迎接中国游客。 한국과 일본의 화살을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선전전이란 분석과 함께 중국 스스로 방역을 정치화한 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 그리고 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코로나19 BN21 변이의 검출률이 35.7%로 상승하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누적 양성률이 17%에 달하는 등 국내외 여건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만 9천 명대로 2주 연속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주 만에 1 아래로 내려가는 등 코로나19 7차 유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자마자 민생행보를 재개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가 진동한다며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이튿날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정과 무도함에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번 수사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억지법리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연일 이 대표의 힘을 실었습니다. 불의한 정권이 마녀 사냥식 정치 소설을 아무리 자극적으로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분에게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발목 걷기. 민주당을 향해서도 광기에 휩싸여 좀비 정당이 됐다며 곧 당대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거리낄 게 없다면 당당하게 혼자 가서 하면 될 텐데 사람을 동원해서 자꾸 법률의 문제를 자꾸 정치의 문제로.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 위기와 안보 무능 등을 꼬집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소환 조사가 이뤄진 성남FC 의혹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사법 리스크를 털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표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10일 저녁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태국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불법 체류를 부인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돼 국내 송환까지 반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자금을 보내 도피 생활을 돕고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쌍방울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계열사 지분 매각 과정 등에서 확보한 돈을 해외에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해 수사에 대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사과한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헝가리식 출산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출마 여부는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미 경쟁에 뛰어든 다른 주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 이후 두문불출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당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대출 탕감 출산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억 정도 초저리로 20년 대출을 해주고 첫째 아이 나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고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확전은 피하려는 분위기지만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재신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여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나 전 의원이 막판 고심을 이어가자 다른 당권 주자들은 당심의 향배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신경전의 불씨가 댕겨졌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 연대를 고리로 새몰이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총선 승리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지지율 추가 상승에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기현에게 당의 지도부를 맡기니까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당도 잘 화합하더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기현에 된다는 판단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하며 다자구도를 기대하는 안철수 의원은 ARS 방식으로 치러진 여론조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ARS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승패를 알 수 없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비윤계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출사표를 던질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여당 주류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이라고 설치면서 다른 의원들을 겁박하고 공천권으로 그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공천을 그거는 절대 줄 수 없다. 그 사람들 퇴출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분명한 생각이고. 여의도 정가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판 여부에 따라 판세가 요동치는 만큼 각 주자들은 개인 행보 외에 나 전 의원의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1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방통위 참모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과장은 3년 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차 과장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은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은 여성에게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도 시도했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직위 해제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녀의 일탈로 마음고생을 하던 A씨. 지난 연말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비경이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아이 사건을 처리한 비경이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 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사건 다 해결해 줬는데 저한테 술 한 잔 사도 되지 않냐.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술에 취한 비경이의 행동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척하며 손을 잡는 등 심상찮은 신체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하자 두려움에 빠진 A씨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치는 터치가 아니라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녀의 사건을 처리해줬는데 밥이나 커피 한 번 산 적이 없다며 이리저리 말을 돌리던 비경이는 급기야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신 되게 좋은데. 저도 엄청 감사해요. 같이 가면 동화 안 될까? 아 가끔씩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네, 같이 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안 될까?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맡은 현직 경찰관이라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비경이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근데 집에서 해피하게 하는 거 보고 싶어. 아니 나 진짜 너무 이뻐요. 나 사랑해요. 저를? 응. 술 그만 드셔야겠다. 같이 자면 어떨까요? A씨는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가까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비경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연락을 멈췄고 이후 돈으로 회유까지 시도했습니다. 금전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머니 뭐 병원이라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좀 보답드리고 싶어요. 현직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경이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직속 상관과 감찰부서에서도 YTN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대상자는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였고 직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비경이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경찰 당국의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들에게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서울과 인천에서 수천 가구, 많게는 10,000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유난히 많습니다. 사기범들이 전세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을 주로 노렸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지원센터가 가동 중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천에도 조만간 지원센터를 열어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LH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실 주택에 6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장기 처리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서울에 공실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는 당장 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사기 사건이다 보니까 특히나 주거다 보니까 피해 금액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기 처리 자금도 결국은 또 다른 빚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피해지원센터는 사무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직 문을 열지 않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상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경찰에 신고된 것은 지난해 7월. 하지만 인천시와 해당 구에서는 아직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게 관공서에서 나서서 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민사로 다 처리됐던 일이지 이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정부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피해자들은 스스로 대응 방법을 찾아가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법과 제도 때문에 사기범들이 활개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네, 이처럼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이 속출하자 공인중개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빌라 시세도 모니터하고 또 계약서에는 피해 방지 특약을 삽입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세 사기 행위를 반드시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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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1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지자 스스로 방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아파트 시세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현 방식에서 빌라나 다가구 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0호 미만의 다세대 빌라들 그런 데까지도 시세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세 모니터링 요원들을 현재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확대시켜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집을 팔 때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고 일부러 사기를 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 항목 점검표를 중개사무소마다 비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협회가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체 정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개 확인 설명서 보완, 공제 금액 확대, 지도 단속권 부여 등 법적 제도적 개선과 정책 지원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달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11만 2천여 명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4,292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연간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이 복권 판매액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조 4천억 원으로 뛰었고 이후 2021년과 2022년까지 계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본도 머리 위로 북한의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른바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냐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오작동으로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이버 공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체적인 원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저지주 뉴아크공항 창구는 이른 아침부터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국내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I'm really upset, but what can I do? But it makes you kind of nervous. Is there something else that maybe we're not being told right now? 같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o when I saw the boards, I definitely did think that there could be an issue with the flight, or maybe the plane, or like an engine, issue, or something that's always. 미 연방항공청 FAA는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 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오전 8시 50분쯤부터 점진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FAA의 전산정보체계 노탐의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I'd have to say it's very unusual because this, I've covered this sector for over 10 years,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familiar with this system being unavailable. 이번 사태로 미 전역에서 2만 1000여 편의 비행이 지연됐고 파리와 런던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1840여 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에게 즉각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cause of it is. They expect it in a couple hours they'll have a good sense of the cause and we'll respond at that time. 이번 사태가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이 원인이고 그 배후가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으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군사 요충지 바흐무트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로 가는 통로인 솔레다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충지 솔레다르를 장악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우크라이나군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체레바티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전선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지 않은 솔레다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Місто не під контролем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Там зараз ідуть важкі бої. якраз ви показали. 앞서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자신의 부대가 솔레다르 전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9월과 11월 북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을 잇따라 내줬던 러시아의 중요한 승리입니다. 소금 광산이 있는 소도시 솔레다르는 남쪽의 격전지 바흐무트로 가는 통로입니다. 두 나라는 도네츠크주의 관문인 바흐무트를 놓고 6개월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군도 솔레다르에서 현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프리고진의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안내로 하르키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영국의 전차 지원 검토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독일의 주력 전차 지원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겨울 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사감독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다소 차갑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그리고 낮 동안 햇살까지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그리고 예년보다는 무려 10도나 높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로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며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0.3도, 대전은 영하 2.9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강릉과 광주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예년의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 상황입니다. 오늘 밤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이들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 국민의 경유 비자 면제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주의 목적이나 초청 등 긴급한 사유로 현지에 도착한 뒤 비자를 발급받는 도착 비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해 중국 현지 일각에서 한국이 중국인들을 암실에 가두고 격리소에는 침대, 온수도 없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 객실을 임시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진 속 객실에는 개별 침대가 놓여 있고 욕실에도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는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고 또 일반적인 숙박시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공되는 도시락 역시 매일 다른 메뉴에다 또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나와서 한 끼 식사로 충분해 보입니다. 또 손소독제와 해열제 등 비상약품들도 구비돼 있습니다. 현재 인천으로 입국하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안전하게 7일간 격리할 수 있도록 3개 시설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이용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는 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축소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적했습니다. 마리아 반 커크호브 WHO 기술수석은 1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메워야 할 매우 중요한 격차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언급은 한동안 중국이 제공하지 않던 주간 현황을 공유하게 된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여전히 실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 자신의 지역구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한 것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시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 검찰 출동하는 모습 보셨죠?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예? 지도부들 쫙 끌고 와가지고 세고하시하면서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이게 오늘의 참담한 제1야당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본도 머리 위로 북한의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른바 반격 개념을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냐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 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각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위협 증대와 중국의 군비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일본의 안보 역할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구속됐던 인사들은 모두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는데요. 검찰은 부하 직원이던 참고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무려 10시간이라는 법정 다툼을 벌였던 서훈 전 실장 측과 검찰이 이번엔 보석 신문에서 또 한 번 부딪혔습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은폐 자체가 없었고 월북몰이를 시도할 실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살 이후 열린 회의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 명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은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실족이든 월북이든 고 이대준 씨가 이탈한 경위와 관련 없이 서 전 실장의 정무적 책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항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사건을 잦은 월북으로 몰아간 건 당시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NSC 회의를 보더라도 이번 사건과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의 차별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월북을 활용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서 전 실장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올해 70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참고인들이 서 전 실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석방 시 회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이 보석을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 사건 다른 주요 인물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선 애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서 전 실장 측은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기한도 채우지 않고 급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구속적부심 청구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이번 사건 1심 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될 예정으로 보석 허가 여부도 첫 재판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선 오작동으로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현지 시각 11일 오전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는 이날 전산망 오작동을 이유로 오전 9시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미 전역에서 2만 1,000편 이상 비행이 지연됐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국제선 1,840편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총체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 연방항공청 FAA가 국내선 이륙 중단을 발표한 지 20분 만인 현지 시각 오전 7시 40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조사를 지시했다고 트위터에 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사이버 공격 증거는 없다며 억측을 차단하고 기자들에게 항공기 착륙은 가능하지만 이륙은 안 된다며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유족과 생존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형식으로 3차 청문회를 엽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를 진술인으로 채택해 3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유족 8명과 생존자 2명, 이태원 일대 상인 2명이 대상으로 참사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발언이 끝나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유족과의 대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 간부가 사건 관계인 여성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요구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건 관계인인 A씨에게 B 경위가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해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B 경위는 지난해 연말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준 A씨를 술자리에 불러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청구된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작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의 변호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참호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공모나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고의로 점수를 깎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기준점을 넘겨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던 A씨와 술자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깎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 있는데 A씨가 실제로 점수를 깎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검찰은 A씨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 국장 등과 함께 A씨를 임의 배정한 혐의로 방통위 이모정책위원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위원은 과거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활동하는 등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위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는데 이 위원은 다음 주 초쯤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측근까지 공식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점점 더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재승인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조작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방통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농협이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차례상 물품 등 농축산물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2중 3중으로 보온하며 겨우내 애지중지 기른 상추가 텃밭에 가득합니다. 정성스레 딴 상추는 곧바로 포장해 출하 준비를 마칩니다. 이곳에서 갓 수확한 농산물은 경매나 중간 유통 과정 없이 25km 떨어진 로컬 푸드 매장으로 바로 옮겨집니다. 농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제값에 받고 거래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소포장해서 이제 납품하는 게 훨씬 더 단가도 나오고 이제 농가도 이득이지만 제 생각에 소비자들도 날마다 저희가 신선한 야채를 제공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어 명절을 앞둔 매장은 고객들로 붐빕니다. 설에 맞춰 농협유통센터는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물 세트와 농축산물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네, 설에 가족들하고 많이 먹으려고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거 많이 사는데요.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선뜻 사기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로마트 오면은 뭐 특별하게 뭐 할인해 주는 것도 많고 사과와 배, 밤 등 제수용품을 포함해 최고 60% 할인된 가격으로 설 명절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가지 설 성수품과 일부 농축산물에 20% 추가 할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 저희 농협하고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서 이렇게 60% 할인이라는 할인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작황이 좋아가지고 물량도 풍부하고 품질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장보기도 꺼려지는 요즘 농수축산물 할인 판매가 주부들의 알뜰 소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국내 광산 6곳에서 미래 유망 자원으로 꼽히는 리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평구 지질연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곳에서 리튬을 찾을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역에서 현지 시각 11일 오전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다치게 만든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관 2명이 총을 3발 쏴서 남성을 제압했다며 가슴에 총을 맞은 용의자는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용의자가 자신을 저지하려는 경찰관의 등을 흉기로 찔렀지만 경찰관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최고 포수 양의지가 두산 입단식을 갖고 새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대 152억 원의 초대형 FA 잭팟을 터뜨린 양의지는 후배들을 이끌어 팀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 당장 3월 WBC 대회부터 안방을 책임지는 중책도 맡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양의지가 4년 만에 베어스 25번 유니폼을 다시 입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FA 계약 조건은 4+2년에 최대 152억 원, 4년간 계약금 44억 원, 연봉 총액 66억 원이고 이후 2년 동안은 최대 42억 원으로 선수가 계약 연장 여부를 선택하는 선수 옵션이 포함됐습니다. 두 번의 FA를 통해 벌어들이게 된 돈은 LG 김현수의 종전 기록을 뛰어넘어 개인 총액 1위인 277억 원입니다. 고향팀 두산에 복귀한 양의지에게 부여된 과제는 하위권으로 떨어진 팀 순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9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팀이 두산 베어스라고 생각하고 그 반등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동료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은 3월 개막하는 WBC 대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겁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국민을 실망시켰던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다시 뽑아주신 이강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이번에 명예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가지고 좋은 경기에 임하도록 칼을 갈고 있습니다. 네. 팀의 하위권 추락과 대표팀의 이딴 부진을 털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안방마님 양의지의 두 어깨에 지어졌습니다. 화이팅!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에 햇살까지 더해지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예년보다는 10도나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큽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합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의 건조함은 밤부터 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되겠는데요. 오늘 오후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내륙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지만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강풍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비바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0.3도, 광주는 영상 1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과 광주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예년의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